8월 중순부터 무수히 많은 가을 재배 작물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텃밭에서 8월은 1년 중 가장 바쁜 달입니다. 8월이 시작되면 텃밭 작물을 심기 전에 밭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밭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텃밭 비료에 대해 많이 헷갈려합니다. 그리고 병충해 대비를 위해 밭 만드는 과정에서 토양살충제를 생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텃밭 비료와 토양살충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석회고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회고토를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밭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석회고토는 토양개량제의 대표적인 비료이며 동시에 작물 생육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토양 자체가 산성이고 한 토양에서 오랫동안 작물을 심다 보면 토양이 산성화됩니다. 이때 석회고토를 뿌려 토양을 중성화시켜 개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석회고토는 다른 비료와 함께 주게 되면 질소와 반응해 암모니아 가스를 만듭니다. 따라서 퇴비를 뿌리기 전 2에서 3주 전에 단독으로 뿌려주고 반드시 장갑을 끼고 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김장 배추의 경우 석회결핍증 생리장애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토양 상태를 고려하여 석회고토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료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전 비료 대표 3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소입니다. 질소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의 바탕이 되는 원소로 모든 작물이 자라는데 전반적인 생육에 필요하며 결핍 현상이 가장 쉽게 나타나는 원소입니다. 질소 결핍이 생기면 작물의 잎이 누렇게 되고 말라 죽게 되어 줄기 성장을 저해합니다. 두 번째는 인산입니다. 인산은 식물 생육 초기에 뿌리의 활착과 광합성을 도와주어 작물의 결실에 도움을 줍니다. 인산 결핍이 생기면 꽃과 열매가 늦게 맺고 작물 생장을 저해합니다. 세 번째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칼리나 가리라고도 부르는 요소로 작물 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생리장애나 병충해 등으로부터 견딜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칼륨 결핍이 생기면 잎에 황화 현상이 오면서 뿌리가 짧고 약해져 뿌리 썩은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자연산 비료로 각종 동식물의 부산물을 후숙시켜 만들어 유기화합물 형태로 함유되어 있는 비료를 말합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며 여러 영양 성분을 오랫동안 작물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줄 때 작물이 심어져 있으면 가스 발생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고 비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물 심기 1에서 2주 전에 밑거름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무기질 비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기질 비료는 화학 비료로 작물에 필요한 특정 성분을 특정 공정을 통해 만든 무기화합물 형태로 함유되어 있는 비료를 말합니다. 무기질 비료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서 작물에 부족한 양분을 바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작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복합비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합비료는 많은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료입니다. 복합비료는 무기질 비료의 한 종류로 비료의 대표 3요소 중 2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비료를 의미합니다. 복합비료는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종 복합비료는 비료 3요소 중 2가지 이상의 성분을 보증하며 그 합계량이 20% 이상인 비료를 말합니다. 2종 복합비료는 1종 복합비료의 미량요소인 고토와 붕소 망간을 혼합한 것을 말합니다. 3종 복합비료는 2종 복합비료의 유기물을 혼합한 것을 말합니다. 4종 복합비료는 질소 전량과 수용성 인산 수용성 칼륨 중 2종 이상의 합계량이 10% 이상이고 각 성분별 보증성분 함량이 1% 이상이며 미량원소 중 5종 이상을 수용성으로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4종 복합비료는 일반적으로 물에 녹여 연면십이나 양액재배, 관주용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천연비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텃밭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유기농 재배를 위해 천연비료를 고집하시지만 처음에는 화학비료를 사용하면서 그 양을 줄여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천연비료는 많은 사람들이 깻묵 비료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깻묵 비료 만드는 방법으로는 적정 비율로 통에 넣고 충분히 숙성을 시켜줍니다. 사용을 할 때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1대씩 희석해서 액비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유박비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박비료는 유기질 비료에 해당되며 식물성 유박비료는 대두박, 야자박, 옥수수박 등을 사용하며 동물성 유박비료는 어분 등을 사용합니다. 복합비료와 달리 유박비료는 토양에 각종 영양분을 직접 공급하는 개념보다는 토양 속 미생물이 잘 살아가도록 도움을 줍니다. 유박비료는 개사료와 비슷하게 생겨 개와 고양이가 먹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집 주변에 있는 텃밭에서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용성인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성인비는 구용성 인산과 고토, 석회 규산, 몰리브덴 등 다양한 미량요소가 함유되어 있어 작물의 생리장애와 각종 결핍 현상을 막아 작물의 맛과 품질을 향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알칼리분이 40% 함유되어 있어 토양 개량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염화가리와 황산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염화가리는 자연 그대로에서 채취하여 염화나트륨을 정제한 비료로 수용성 칼륨이 60% 함유되어 있습니다.
황산가리는 염화가리를 황산과 반응시켜 만든 비료로 수용성 칼륨이 50% 함유되어 있습니다. 염화가리는 수용성 칼륨 함량이 높아서 사용량이 적어 황산가리보다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황산칼륨보다 토양의 습기를 증가시켜 가뭄에 조금 더 강한 유황이 함유되어 있어 뿌리 생육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염소의 존재로 토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소량으로 사용하고 연용하지 말아야 하며 하우스 작물에는 사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황산가리는 유황이 함유되어 있어 뿌리 생육에 더 효과적이고 대부분의 원예작물이나 과수류, 구근류 품질 향상에 더욱 효과적이며 토양에서 못쓰는 양분을 가용화시켜줍니다. 하지만 토양 산도가 산성 쪽에 가까운 토양에서는 질산칼륨 원료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염화가리는 벼와 맹류작물, 섬유작물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황산가리는 근체류와 양파, 마늘에 좋으며 감자와 고구마와 같은 전분작물에는 반드시 황산가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 과수 및 과체류 열매의 당도 향상과 착생 증진, 저장성 향상을 위해서 황산가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염화가리는 사용하면 안 되는 작물들이 있지만 토양 산도가 너무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황산칼륨은 대부분의 작물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붕사와 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붕소는 작물에 꼭 필요한 밀양요소 중 하나이며 12방법에 따라 붕사와 붕산으로 나누어집니다. 붕사는 토양에다가 살포하는 밑거름 입재 형태이며 붕사 비료는 알갱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붕산은 작물을 심고 물에 녹여 살포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비료이며 붕산 비료는 분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붕소 성분 비료는 작물의 개화와 수정에 관여하며 생리장애와 작물 기형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붕소가 결핍되면 작물의 개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며 수정이 일어나지 않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물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인 칼슘 성분은 작물로 잘 이동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칼슘을 살포할 때 붕산 비료와 잘 혼용해 살포하면 칼슘이 작물로 잘 이동하게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토양살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양살충제는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비료가 아닌 토양 속의 각종 해충을 잡아주는 농약입니다. 보통 농약은 자라고 있는 작물에 뿌려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토양에서 발생하는 해충에 의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밭 만들기 작업 시 토양살충제를 뿌려줍니다. 토양살충제는 밭 만들기 마지막 시점이나 작물을 심기 직전에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배기간이 긴 작물의 경우 웃거름 주는 시기에 한 번 더 뿌려주면 좋습니다. 오늘은 텃밭 비료 종류와 용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